또 까먹을 뻔했다. 마이크. 또 까먹었구만. 또 까먹을 뻔했어, 마이크를. 큰일 날 뻔했어. 아유, 그럼 또 날라가죠. 음. 그러면은 또 이제 월운이 또 한 일주일 늦어지죠. 승질 나고, 열받고, 뭐 그러는 건데, 한 달 참 빠릅니다. 음, 또 월운을 해야 되는. 맞지도 않은 월운을 내가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이놈의 맞지도 않은 월운을 내가 왜 자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하려니 짜증나고, 안 하려니 찝찝하고, 어, 음, 기만이죠, 기만. 음, 기만이죠. 월운을 한다는 것은 기만인데, 어,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만을 당한지도 모르고, 맞다고 좋아하는 여러분들, 기만인 줄 알면서 하는 나는, 이율배반이죠. 음, 왜 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하면서도. 그냥 시작을 했으니 계속 한다. 뭐 이건데, 음, 언젠간 내가 때려치우고 만다, 이거. 언젠간 때가 있겠죠. 언젠간 때려치우겠지. 아, 이제 병신달 지났죠. 병신달 지나고 정유달이죠. 음, 정유달. 음, 정유달은 화달금소. 물론 정화가 화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금소죠, 금소. 금소 이게 금이 이제 무뎌지다. 금이 훼손되다. 금이 망가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금소죠. 유금이라는 것이 이제 굳어 있는 완성된 금을 이야기하죠. 완성된 우리가 보통 유금은 완성의 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음, 신금은 굳은 금 이렇게 얘기하죠. 신금은 굳어 있다, 딱딱하다, 조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금도 좋아하기는 한데 유금은 마냥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유중경금도 있기 때문에 음, 어, 유금이라는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완성체를 의미하죠. 그래도 좋아하긴 좋아요. 그래서 정화를 받다라는 것은 음, 정유달이라는 게 음, 어떤 지체 현상. 기본적으로 이게 월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지체 현상. 좀 더 애써야 되는 것. 원래가 정유 이렇게 되면 대단히 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달고 똑같고 반복에 반복을 더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게 정유죠. 그래서 정유 다음에 이제 무술이죠. 정유, 무술, 기해. 보통 정유, 무술, 기해 이게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연결성상을 가지면서 기해 때 완성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정유죠. 그래서 정유라는 것은 음, 정유라는 것은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가속도가 슬슬 붙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정유라는 것은. 근데 결코 소홀히 하지 않다.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걸 안 했구나. 아, 이게 컴을 새로 깔아놓으니까 그걸 안 했네. 칠판이 없구나. 칠판이 어디 있습니까? 칠판이 여기 있군요. 칠판이 왔다며. 그리고 또 텍스트가 한지 값부터 해야죠. 음, 아따 야밤에 뭔 문자가 자꾸 오냐. 왜 안 떠? 한자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모음 글자를 해야 돼 이거는? 오이, 아 위에 있구나. 아니 위에 있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몰랐네. 몰라봤네. 그를. 그럼 이렇게 상담에 야밤에 전화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고 새벽에 문자 하시는 분도 다수 계시고 어, 참 곤란하죠. 음,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음,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 해봐야 저 몰라요. 이거 잘 때는 알람하고 이거 다 정지시켜 놓기 때문에 아무리 문자 보내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음, 그래도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기본 그거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나도 사생활 있는 사람인데, 어? 사생활 있는 사람인데 10시 넘어서까지.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아, 지금 문자 안 보내면 까먹을 것 같다 싶은 생각 들고, 그럼 나는 예약으로 걸어놔요. 뭐 내일 한 10시쯤에 이렇게 문자가 가 있고, 지금 문자 써가지고 예약으로 걸어놓으면 되잖아. 뭐가 그래 급해? 뭐가 그래 급해? 음. 어쨌든 또 시작을 잔소리로 시작을 했고, 간목부터 해야 되겠죠? 정유달의 이제 간목이라는 거는 상관정관입니다. 상관정관. 네, 상관경관이라는 뜻이죠. 상관경관. 어, 이렇게 간목정화라는 거는 간목이 어떤 자세를 가다듬는다는 뜻이에요. 자세를 가다듬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간목이 유금을 받다라는 것은 견고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속절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 어떤 절차라든지 기존의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다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이제 화급금 상관경관이라는 거는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나가다, 다듬어 나가다, 어, 뭔가 부조리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잘 버무려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화급금 상관경관이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음, 어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음, 뭐 이건 단기적인 승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장기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장단기를 꼭 나누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경관이라는 게 음, 이렇게 단기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화라는 것은 대단히 장기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검이라는 것은 지금 굳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목은 내가 준비되어서, 실력이 구비되어서, 뭔가를 할 준비가 되어서 바꿔 나가고 개척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어떤 정점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지지예요. 그래서 간목이 유금을 받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단련이 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궤도, 실력이 되어서 안정권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간목 유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화를 받다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도약을 이야기하죠. 한 단계 더 넘어. 그래서 이제는 네가 도약을 할 때가 됐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뭘 한다는 이야기죠? 절차를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차. 기존 질서를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뭐 월반 했다라는 이야기죠. 뭐 2단계 도약 뭐 이런 거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무엇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간목 정화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시작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간목이 정화를 본다라는 것은 장차 금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금을 받다라는 것은 이미 금을 받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간목이 굳건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용으로서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겠다라는 게 간목 유금이죠. 그래서 간목은 속도를 붙일 때가 됐다. 그래서 한 단계 아니라 두 단계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 여건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간목이 유금을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단은 허약하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주변에 변수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본인이 파악을 하고 혹시라도 가다가 지치지 않도록 너무 빨리 가지는 말고 조금 쉬엄쉬엄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가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 간목의 유금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을목. 을목. 예,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일간. 정유달의 을목은 식신평관이죠. 이제 식신제살입니다. 식신제살. 을목이 정화를 보는 거는 을목이 정화를 보는 것은 어떤 현실에 적응을 해 나가는 모습이죠.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 정신을 바짝 차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을목이 정화를 보는 거죠. 유검평관을 보는 거는 현실에 순응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 정유다 식신제살이죠. 식신제살. 원래 식신제살이라는 거는 어떤 현실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의미가 더 크죠. 특히 이제 정화유검이라는 거는 개혁적인 식신자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식신자살이라는 게 살을 극복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정화유검의 식신자살은 살을 극복하기보다는 극복이 될 때까지 버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과정, 뭐 그것이 지금은 당장은 나한테 힘들게 느껴지는 난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로 내가 인식을 하고,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신력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정신력의 싸움. 쉽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내 일을 만들어 나가는 정신력의 싸움. 그게 이제, 정유달의 을목이죠. 이제, 사실 신축년에 천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살이 투간된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킨 제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을목은, 음, 참, 어, 정신승리하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신승리하는 달. 음,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 틀을 만들어내는 시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을목이죠. 을목이죠. 다음 달이 이제 을유달 다음에 이제 병술달이죠. 병술이라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를 내려놓는 방향을 새롭게 틀어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만 버티면서 나머지 한 달을 버티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게 을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파이팅을 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 병화는 겁재 정제죠. 겁재 정제, 쟁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쟁제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뭐 자꾸 소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쟁제라는 거는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쟁제를 뭐 돈을 써다 소비하다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쟁제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다, 공유하다, 나의 접근 범위를 넓혀 나가다 이런 것들이 쟁제예요. 우리가 보통 물론 쟁제가 금전적인 지출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재가 들어와서 쟁제를 했을 때 금전적 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겁재가 들어와서 쟁제한 것을 금전적 지출이 중심이 되지는 않죠. 이것들은 내가 확장을 해가면서 주변과의 어떤 교류를 해 나가면서 나가는 어떤 활동 자금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무조건 소비한다 뭐 쓰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미 겁재라는 거는 관계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어떤 탈출의 의미도 있죠. 겁재라는 것은 탈출하다 지금으로부터 벗어나다 뭔가 해소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겁재라는 것은 마땅히 나가야 될 것이 나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소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이지 소비를 자제하거나 할 만한 시기는 아니죠. 음,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운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 운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정유라는 것은 이제 정유란다. 여기 병화라는 것은 병화가 더군다나 겁재 정제라는 것은 병화라는 것은 정화를 봐서 유금을 봐서 내가 그동안 신경 쓰고 보살펴 오고 함께 해왔던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베풀어 나가는 그런 시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병화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공유하는 시기죠. 공유하는 시기.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시기. 내가 신세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신세를 갚는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병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군비쟁제, 군겁쟁제로 나온 것 뿐이죠. 그리고 이제 병화가 정화를 보는 것은, 병화라는 것은 공적, 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데, 정화라는 가까이 있고 어떤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정제의 형태로 나타난 거니까 뭐 선물을 하는 것도 좋고 신세를 갚는 것도 좋고 가까운 그동안 내가 고마웠던 사람들과 어떤 식사를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신세 갚고 교류하고 확장하고 오히려 이번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좀 더 나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보면 돼요. 병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급제라고 무조건 나쁘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급제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니까 너무 육신의 단편적인 논리에 자꾸 몰두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겁을 주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음, 병화들은 확장을 해 나가는 시기 뭐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군비쟁제죠. 군비쟁제. 편제의 군비쟁제. 군비쟁. 군비쟁제라는 것은 보통 비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뜻이죠. 내 마음, 내 사랑, 내 생각 뭐 이런 것들이죠. 어, 그리고 이제 군비쟁제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항상 마음에 두었던 것들 뭐 군비쟁제도 소비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죠. 근데 군비쟁제라는 거는 함께 의논하다 이런 뜻이죠. 함께 의논하다, 합의하다. 그런 가운데서 편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나가다 이런 뜻이죠. 같이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을 공유하다는 뜻이죠. 뭔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기쁨을 공유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은 함께하기, 사람들과 함께하기, 사람들과 같이 놀러 다니기,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물론 이제 정화라는 것이 금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정화육은 금소. 이 금소라는 것이 조금 문제는 뭐냐면은 정화 입장에서 금소라는 것은 어, 들, 에너지에 들어오고 나감이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소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몸이 지치거나,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금소죠.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몸이죠. 뭐 신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원기 부족 현상, 이런 걸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활동을 조금은 자제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정화를 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화가 두 개가 같이 있으니 열정이 된 거예요. 열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이 지나치다. 너무 애쓰다.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병화라는 다르게 정화라는 것은 항상 병화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몰두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빨리 소진되는 건 아는데 정화는 나도 모르게 소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화들은 가급적이면은 몸을 쓰기보다는 음, 뭐 어디를 가더라도 좀 편하게 다니고 고생스러운 일 하지 말고 어 한두 푼 아끼려고 뭐 이렇게 발품 팔지 말고 그래서 이번 달은 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고 어 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게 필요가 있는 게 정화입니다. 정화. 그래서 오히려 군비생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낌없이 투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항상 이게 비견 편제라는 것은 나에 대한 투자예요. 나에 대한 투자, 나의 정신 건강을 건전하게 하다. 이런 것들이거든. 음,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은 백화점에 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그러면 돼요. 카드 값은 알아서 하시고. 그게 이제 정화죠. 여유가 안 되시면 다이소 가서 하세요. 그 다음 이제 무토. 무토는 정인 상관이죠. 정인 상관. 정유달의 정인 상관. 정인 상관. 무토가 정인 상관이 상관폐인을 이야기를 하죠. 상관폐인이라는 거는 현재의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고수하다, 고민하다, 연구하다.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 헤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폐인이죠. 상관폐인. 그래서 무토가 정화를 보는 것은 현재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을 해나가는 게 이제 정화 무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토가 유금을 받다라는 이야기는 효율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내가 내공이 쌓여서 이러한 내공이 때가 되어서 저절로 결실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 정유라는 것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만큼만 지금 현재 상황만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내가 원하는 결과치들과 성과들을 항상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딱히 뭐 다른 변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변화할 일도 없고 그냥 내 페이스 지키고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똑같이 하고 일상에 대한 변화를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그래서 이게 다음 달 무술달이죠. 정유달 무술달이니까 다음 달 무술달에 이제 비견이죠. 무토가 무술을 본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뭔가 큰 책임질 만한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정유달에 알뜰살뜰하게 차근차근 쌓여진 나의 마일리지와 같은 실적들이 무술달의 하나의 성과로서 하나의 어떤 나에 대한 지위로서 부여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그냥 이 페이스대로 그대로 가라. 그대로 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토인데 기토는 편인 식신이죠. 도식을 이야기를 하죠. 도식을 이야기하는데 화극금 도식을 이야기를 하죠. 화극금 도식, 정화유금의 화극금 도식. 화극금 도식이라는 거는 이 정화유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항상 에너지가 팽배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화유금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도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은 최고의 에너지를 쓰는 시기예요. 기토가 정화를 본다라는 것도 기토라는 것을 이제 스토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화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습기가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복구하기 위한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기토가 유금을 받다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발빠른 성과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토가 정유라는 것은 이번 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뽑아내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푸시해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체력적, 정신적 소모가 대단히 심하겠죠. 되게 심하겠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좀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근데 키토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는 그렇게까지 막 주변을 신경 쓰고 이렇게 할 만한 여력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력은 별로 없을 거고,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 발을 뺄 만한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토들은 좀 이번 달에는 조금 힘은 들더라도 왜냐면 이러한 과정들이 그냥 헛된 과정은 아니에요. 분명히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서 박차를 가하게 되면은 분명한 결과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톨 같은 경우는 조금만 힘을 냅시다. 그리고 이제 경금, 경금은 정관양이죠. 정관겁제니까 이제 유금을 경금한테는 양인 이렇게 얘기하고, 정관이지만 당연히 정관이죠. 이제 겁제 정관이라는 뜻이죠. 지지로는 겁제, 청관으로는 정관. 이렇게 일간이 근을 가지고 정관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결정권을 가졌다는 이야기. 내가 결정권을 가지다. 내가 단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뭔가 더군다나 이렇게 그 정유라는 것들, 금소라는 부분들, 보통 경금 입장에서 금소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다 잘라낸다는 이야기예요. 금소라는 것은 보다 보니 보자 하니 한다. 보자 하니 해도 너무하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경금의 금소죠. 더군다나 이것도 이제 정관이죠. 정관. 그래서 근황 정관이 됐다라는 얘기죠. 단죄하다. 부조리를 타파하다. 문제거리를 없애다. 내가 나서서 화해시키고 공정화시키다. 이런 것들이 이번 달 경금이 할 일이죠. 다만 이런 겁제정관이라는 거는 잘못하면은 주변의 감정을 조금 흐트리게 할 수 있고 반목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의를 꼭 우리가 단죄할 필요는 없잖아요. 때려는 넘어가야 될 필요도 있잖아. 어제도 이제 손님이 자기 아들내미인가 딸내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 그 자식한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거나 조심해야 될 말이 뭐가 있나요? 물어보더라고. 묘일기토였나 잘 기억 안 나요. 오리지널 평강격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으라고 하십시오. 그랬지. 불의를 보면 참으시라. 광격인데 보통 보통 경금이 평강 기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아라 해라. 세상 일이 다 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근을 가지면 뭔가 공명정대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고난을 휘둘러서 뭔가 바로잡으려 하고, 그런 것들이 정관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자기의 칼을 갈았다라는 이야기. 정화경금이라는 것도 이렇게 경금이 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괜한 감정 싸움을 일으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타파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세상일이라는 거는 그냥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거지. 꼭 악의 무리를 없애는 정의 사도가 승리하는 세상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대부분은 그저 작은 악에 불과하니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다. 그게 이제 경금이죠. 그래서 경금들은 눈 감고 사세요. 이번 달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코만 열고 살아요.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코만 열고 살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억울해도 그래 내가 감정이 앞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지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금. 신금은 이제 비견이죠. 편관. 앞에 편관 이야기했는데 신금도 편관이네. 근데 그 편관은 또 다르죠. 신금의 편관은 단죄적 의미라기보다는 기다림의 미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금도 이제 근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화신금을 본 건데 정화유금과 정화신금은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신금과 유금을 보면 뭐 간목과 인목을 구분 안 하고 을목과 묘목을 구분 안 하는데 달라. 그걸 왜 구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도 가끔 비슷하게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설명을 일일이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음원이 달라요. 천간신금이라는 것은 각자 따로 내가 생각하는 완벽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지지유금이라는 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안정화되었다. 안정화되었다. 그리고 이미 내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천간신금과 천간유금이 똑같이 정화를 보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지유금이 정화를 보는 거는 내가 지금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천간신금이 이제 정화를 보는 거는 아직까지는 내가 부족하니 무릎이 깨지도록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하나를 더 읽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번 달에 신금 같은 경우 이제 편관이 정화로 왔다라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감정의 뭐라고 해야 되나 쓸데없는 감정의 파노라마라고 보면 돼요. 뭐 이런 거 나는 아는데 난 아직 멀었어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난 아직 갈증이야 아직 멀었어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지 근이 왔으니까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할 수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정화신금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부족함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정화신금이라는 것은 너 부족하지 않다.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미심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화신금이라는 거 뭔가 똥 누고 똥 안 닦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혁대만 바지는 아니고 혁대만 들어오고 나온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다며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거지 그렇다란 뜻은 아니고 그래서 정화신금은 조금은 올해 이번 달에 좀 허술하게 뭐 하나 구멍 좀 나도 괜찮듯이 좀 그렇게 설렁설렁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육체적으로도 고달파지는 한 해 한 달이 될 수 있는 게 정화신금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하려고 해라.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실수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정화신금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뭘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 결과가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정화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비를 맞추는 것도 적당히 해라. 크레임에 응대하고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것도 좀 적당히 해라. 그래서 이번 달의 신금은 적당히가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수죠. 임수. 임수는 이제 정제정이죠. 정제정. 제극인을 이야기하죠. 제극인. 어, 화극금 제극인인데, 화극금 제극인인데, 음, 화극금 제극인이라는 거는, 화극금 제극이라는 것은 현실을 계속 내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극금으로 제극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틀어보고 저렇게 틀어보고 뭔가 아이디어가 샘솟고 막 이런 게 화극금 제극인이에요. 제극인이라는 것이 현실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본다는 뜻인데 화극금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 보려고자 하는 대단히 복잡하다는 인간의 어떤 지적 영역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화극금 제극인인데 임수가 신금을 보는 거, 임수가 정화를 보는 것은 이제 정임합이죠. 음남지압하고 음란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또 정임합하면 음란지압 생각하지. 음란한 거예요, 당신. 어, 음란지압이 아니라 정임합이라는 것은 열정과 본능이 만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수의 본능과 정화의 열정, 가장 솔직한 것의 만남이 정임합이에요. 그래서 정임합된 사람들이 쿨해요. 쿨하고 화끈하죠. 음, 어떤 뭐 이렇게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계획을 막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정임합이라고 하면 나도 할 말은 없지만은 근데 너무 많이 나간 거죠. 다들 입에 붙어가지고 음란한 게 좋은 건 나도 아는데 어쨌든 너무 음란 쪽으로 밀지 말고 음, 그래서 음, 정화임수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하나의 어떤 계기, 새로운 어떤 게 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모티브, 어떤 새로운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유금이라는 건 임수 입장에서 유금이라는 것은 가장 베이스가 된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를 밀어주고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후원자와 같은 게 임수한테 유금이에요. 그래서 임수일간들 같은 경우 보통 유금들이 오면은 이렇게 음, 뭐 귀인이 온다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천을귀인, 천을귀인이 뭔지 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 이번 달에는 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시너지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로울 수 있는 게 뭐 임수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외부적 활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하는 게 임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화임수가 만나면 시너지가 높아져요. 음, 더군다나 유금까지도 봤으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일거양득과도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 개수는 편인, 편제편인이죠. 편제편인. 오늘도 편제편인 손님, 애가 편제편인이더라고. 음, 편제편인 같은 경우는 의미를 너무 따지는 사람들인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 이것을 해야 될 의미, 직장을 들어가야 될 의미, 눈이 대단히 까다롭죠. 그래서 얘는 눈이 너무 까다롭다. 걔도 6월 정화,
정화유금해서 편제편이 유금이 편인이었던가 그랬을 것 같아. 신금이 편인이었나 유금 편제 병신월이었나 정유월이었나 병신월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는 회사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 거다. 안 들어가는 거다. 보통 편제편인들이 기본적인 자기의 베이스 자질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다. 근데 그런 애들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놀아요. 또 편제편인들은 점점 더 까칠해지고 점점 더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편인월에 편제가 있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졸업하고 2, 3년 안에 취직을 하세요. 그 시기 놓쳐버리면 뜬구름 잡는 인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수는 이제 편제편인이죠. 편제편인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고민하다, 숙고하다 뭐 이런 의미죠. 음, 내가 어느 방향성으로 나가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 개수가 정화를 보는 것은 개수라는 것은 냉한 건데 정화를 본다라는 이야기는 온난한 것을 본 거죠. 정계충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정화개수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은 음, 이게 튀다라는 뜻이에요. 튀다. 방향 설정이 튀다. 잠시 잠깐 획 돌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유금을 받죠. 개수한테 유금 항상 유금은 임수한테는 귀인과도 같은 거고 개수한테도 유금이라는 거는 또 개수가 유금이 있으면 독차지하다라고 그러죠. 독차지하다 다 내 것이다. 좀 욕심을 놓지 않다. 뭐 이런 거. 욕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지우세요. 욕심이 많으면 나쁘다. 이런 거 지우세요. 욕심이라는 게 돈 욕심만 있는 게 아니야. 학문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자비에 대한 욕심. 부처님도 욕심이 가득한 분이잖아. 부처님이 무슨 욕심이에요? 해탈하려고 하는 욕심. 그것도 욕심 아닌가?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에요? 몰라. 이 말을 궤변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어, 그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를 향하잖아요. 향하잖아요. 우리 그것을 과하면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 향하면 욕심 아닌가? 향. 내가 저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가고 싶고 그러면 그게 욕심이잖아요. 부처님은 해탈하려고 했잖아요. 욕심이 너무 과한 사람이야. 너무 욕심이 지나쳐 해탈이라는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게 부처님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탈을 했잖아. 욕심이 있어야 돼, 사람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쟁취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바보. 그러니까 뭔가 욕심이 있다 그러면 사람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우리 교육을 이상하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날 국어교육, 산수교육 이런 것만 받지 경제교육, 정치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에 봤을 때 욕심이 없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애들한테 욕심을 좀 내라고 가르치세요. 물론 요즘 애들 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부모는 없긴 한데 음, 어쨌든 내가 보기에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간디, 부처 이런 분이다. 그런 욕심이 없이는 그런 신심이 나올 수가 없거든. 음. 간디는 무정부에 대한 신념, 폭력을 쓰지 않고 나는 반드시 이 세계에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자기의 신념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욕심쟁이야. 음. 욕심이라는 건 향하는 것이다. 음. 욕심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쳤을 때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민폐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나쁜 거지. 또 그걸로 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욕심은 참 고마운 욕심이죠. 음. 그래서 개수 남겨놓고 음,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개수는 이번 달이 이제 편제 편인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 그래서 뭔가 제재를 계속 맴도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개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궁리하는 시기.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궁리하고 방향성을 잡는 시기. 답은 안 나와요. 이게 정유달이 원래 그런 거예요. 정유달이라는 것은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현재에서 계속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에 쌓인 게 정유달. 이게 정유달은 누구에게나 고민이에요. 누구에게나 고민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현실을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지키면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게 정유달이에요. 근데 이 고민이라는 거는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지금에 대한 재점검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재점검해서 무술달에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해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진 지금은 잠시 깜깜한 어두운 동굴을 지나고 있지만은 이제 조금씩 밝은 빗줄기가 하나씩 하나씩 나올 시기가 됐다. 그래서 정유달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들 마세요.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다 하지 마시고 정유달은 다 힘들어. 왜? 쳇바퀴거든. 고뇌거든. 나에 대한 부정이거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맞나 안 맞는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늦었어요. 이게 이번 달에 안 늦으려고 그랬는데 원래 일주일 전에 찍으려고 딱 이걸 들었다가 간목을 하나 딱 찍고 을목을 찍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인가 싶더라고. 눈그더 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내가 또 하고 앉아있네. 이거 도움도 안 되고 기만하는 것 같고 내가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려쳤어. 근데 또 찜찜하잖아. 찜찜하잖아. 그래서 또 다시 마이크를 또 자꾸 또 하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또 때려쳤어. 그러긴 한 두세 번 더 했어. 한 두세 번. 두세 번을 더 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고 때려쳤어. 그냥. 그러고 이제 언젠간 하겠지. 그러고 이제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결국은 하네. 찜찜하니까. 어쨌든 약속은 한 거니까. 약속은 한 거니까. 내가 그만두더라도 이제부터 이번 달까지 하고 그만둘 겁니다. 하고 그만둬야 되지. 이렇게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것도 지금 그만두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유달이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정유달의 슬럼프가 왔다. 라고 애써 변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들 이번 달은 슬럼프가 시작되는 달이다. 지금 가장 힘든 시기예요. 절입일도 시작이 됐고. 무술달은 정신없이 지나가는 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 힘들더라도 지치지 말고 남은 정유달 잘 버티시고 다음 달에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걸 어떻게 이 월운을 어떻게 해야 나도 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대로 된 걸 전달하면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해보고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해요. 실시간으로 해볼까 싶은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작정을 하고 한 두어 시간짜리로 공부하는 형식으로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거는 나도 고민 아니면 또 원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고민도 많고 날이 선선해집니다. 이제는 여름 같지가 않고 이제 가을 같네요. 잘들 지내시고 또 19일 날 정기 방송 때 보도록 합시다.
빠이빠이.